어차피 우리 구청장께서 민선 7기에 새로운 구청장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으로서 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뜨거운 지지로 민선 7기 새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정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김강윤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각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종로구 평창 부암 가외 삼청 출신 안재우 의원 인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하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7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이니까 저로서는 마지막 구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1998년 3대 의회 때 초선으로 당선돼서 현재까지 20년 중에 4선 16년을 종로구 의원을 지내게 해주신 주민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가 4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이제 60대 중반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시작된 종로구 의회 7대 의회도 이제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위임받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감일까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돼서 마지막까지 종로구 집행부에 당부하는 구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장을 위한 대책을 다시 묻습니다. 우선 어려운 정권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청년들에게 깊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직원들에게 깊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은 2018년 청년 일자리 400자리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강역 스페셜 마켓 307자리, 서울 종로 창업 카페 운영 24, 청년 뉴딜 일자리 9,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60자리 등입니다. 대개 이러한 자리는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제기하는 지원책은 우리 구 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창업 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련 기금은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이 약 11억, 복지환경국 중소기업 육성기금 12억 등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가능한 용도로 확장해서 청년 창업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들에게 점포 보증금과 설비자금 그리고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별도로 약 20억 정도의 청년 창업 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 자체의 정책이 기반이 돼서 운영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9조의 2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제한적이라 할 것이므로 실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로구 조직 개편과 인사 적자 해소,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정책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무보직 실무주사입니다. 저는 지난 272회 임시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모집 부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행정팀장을 창구 담당과 현장 민원팀으로 나누고 무보직 실무주사를 배치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사업부서도 조직 내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부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직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정부가 새로운 정책 목표를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으로 그 업무가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 기존의 부서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전에 해오던 업무 위에 추가 업무를 부과받는 직원으로서는 상당한 부하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과된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직의 유연성을 주어서 새로운 직원으로 하여금 또는 기존의 직원의 자리를 늘려간다고 하면 정책의 그 목표도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번 272회 임시회의 답변에서 6월까지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한 것이 답변하셨는데 이 조직 진단이 끝났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7기가 7월에 시작됩니다. 적체된 현재의 조건에서 개선되지 않은 조직의 인사 적체는 새로운 구정 목표와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육군 무보직 주사에 대한 인사 적체 해소 방안과 민선 7기의 새로운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진단,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생겨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도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위한 조직 재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깊이 인식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딱딱하고 까다로운 건축 허가,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주민들의 건축, 개발 행위, 식품, 위생영업 허가 등의 신청은 개별 범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 경우 건축,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매우 딱딱하고 까다롭다는 것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는 집을 짓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도 또한 같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도 집을 짓기 위한 전 단계에서 허가를 받도록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 집을 짓게 한다는 목표가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전문 대리인들, 즉 건축사나 토목 설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인허가 절차가 오래 진행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와 도로와 연계된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즉 인허가가 매우 까다롭죠. 종로구 일부동은 현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서 현황도로의 안쪽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진입부분 도로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행히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사용승낙서를 해준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용료의 지불 문제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유지의 도로 문제를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다음 각호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된 것과 제1항 2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 조항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의 경우 현황도로이나 사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현황도로인 타인의 토지가 앞에 있어서 맹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도로들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길게는 50년이 넘은 현황도로이나 택지 개발 후 정비되지 않은 도로 등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 행위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제5항은 비용의 납부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2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 의무 면제에 관련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내부적인 규칙을 정하여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도로가 확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m 도로에서 2m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에 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건물의 내균 연수도 검토의 대상으로 해서 개축이나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이 필요하나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에 문제가 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의 경우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등의 설치 문제로 오래된 채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께서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건축 시비 때 활용하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고민거리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종로구의 인구 추세는 2010년 17만 578명, 2012년 16만 5200명, 2014년에 15만 6천명, 2016년에 15만 2천명. 이러한 추세는 2009년 대비 약 14.7%가 감소한 인구수입니다.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모든 지방정부의 고민이기도 하나 국가 차원의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인구 감소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중구와의 통합이나 지방의회의 구조, 즉 종로구 의회의 구조도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행정적인 변화도 생기게 될 것이므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를 일정 정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 시행하자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교육시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찾고 싶은 학교, 또 오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젊은 부모들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농촌도시와 달리 도시지역에서 인구를 늘려가는 적절한 방안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청년 세대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지, 주택의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흡수해서 늘려간다면 인구의 감소를 완화하고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 6기, 5기의 구청장으로서 종로구청장께서는 그 교육경비 확대를 통해서 이미 많은 각급 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고등학교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그러한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관내 학교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지원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종합 노인복지시설 등을 청운효자동에 건립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272, 273 종로구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청운효자동에 서부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자는 구정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은 유효하며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민선 7기에서 청운효자동에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청운, 보현, 해와, 창신동 복지관 대 4곳의 치매 데이케어 센터를 한두 곳 더 늘리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 치매와 관련된 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정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각 가정의 물질적, 정신적 그러한 비용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교의원 여러분, 선거는 사실 주민의 선택을 받는 일인데, 아쉽게도 많은 의원님들이 고배를 맛보기도 하셨고 또 안타깝게 뜻을 이루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교의원으로서 정말 아쉽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침이 있는 것이 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좀 불행한 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의원님들과 정말 함께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김강윤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종로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